송은재TV 시작합니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이 이화영이 검사실에서 술판을 벌이면서 술을 먹으면서 북한에 100억 원 이상을 보낸 쌍방울의 전 회장입니다. 김성태, 이화영 자신과 함께 진술을 짰다. 그러니까 회유를 했다. 검사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대북 송금을 하고 이 대북 송금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회유했다. 검사실에서 술판을 벌였다. 이런 주장을 이화영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동안 이게 문제가 커지는 것이 여기 이재명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이 이화영의 법정 주장을 받아서 국기문란이다. 검사들이 뭐 거의 깡패와 같다. 뭐 양아치와 같다. 이런 식으로 수원지검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관계자인 상대방이죠. 김성태입니다. 김성태. 김성태가 오늘 오전에 김성태도 지금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에 기자들이 물으니까 검사실에서는 술을 마실 수가 없다. 저녁 식사를 할 경우가 있는데 이 조사가 길어져서 그럴 때 구치감에서 식사는 하지만 술을 마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일도 없고 왜 저렇게 이화영이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이걸 가지고 지금 검찰을 공격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죠. 또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재명도 기소를 해야 합니다. 제3자 뇌물입니다. 자신의 기소를 막고 이 재판도 이화영의 1심 판결이 이제 6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심 판결도 뒤집어 보자. 그게 어려우면 재판 지연이라도 해보자. 이화영이 계속해서 이런 진술 회유, 이 이야기는 자신의 부인을 통해서 또 자신이 진술 번복도 하면서 계속해 왔습니다. 김성태가 오늘 그런 일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도 이 내용이 처음 터졌을 때 지난 4일이었습니다. 처음 터졌을 때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가짜 뉴스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를 거짓으로 만들어내서 자신이 가짜라는 걸 알면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김의겸이 청담동 술자리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 대통령의 움직임, 동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밤늦게까지 법무부 장관과 변호사 30명과 술을 마셨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현실적으로 뭐 확인을 해보지 않아도 이건 불가능하다. 그 다음 확인을 하면 금방 가짜로 드러난다. 거짓말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만약에 가능하게 하는 이게 지금 이재명이 관계가 되고 이화영이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검사가 대한민국에 있다면 그건 이미 비상식적이라는 것이죠. 이걸 허가해 줄 검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화영이 법정 진술을 하고 검찰에서 반박을 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또 모두 지금 교도관들 모두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청 주변 어디에서도 불가능하다라고 반박을 하니까 이 이화영이 계속 시점을 옮깁니다. 이 날이 아니었나? 저쪽 날이었나? 뭐 이화영이 그럴듯하게 지도까지 그립니다. 이렇게 변호사들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전부 가짜뉴스고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인데 이런 가짜뉴스를 이화영이 하고 또 이재명이 이걸 받아서 계속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100% 이게 사실인 것 같다. 검찰 측이 지금 깡패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의 대응은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미지근합니다. 검찰이 왜 이럴까?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도 검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총선 기간에 100일여 동안에 제가 가장 답답했던 것이 이 처음 초반에는 이 검찰이 이재명이나 문재인, 이 조국 등에 대한 수사 태도였습니다. 이 수사 태도가 대한민국 검찰이 왜 이 모양일까? 이 수준일까? 검찰이 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판부는 판사들은 지금 김명수 사법부를 거치면서 가급적이면 이 뭐 정치권 인사에 대해서는 구속시키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뭐 재판을 질질 끈다. 이게 지금 뭐 거의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은 좀 달라야 하지 않느냐.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체제 내에서는 검찰은 좀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또 특히 이재명 조국은 지금 검찰을 없애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자기 존재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할까? 이게 가장 답답했습니다. 그 다음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왜 물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 물가 관리가 힘듭니다. 제가 송은재TV를 통해서도 이 선거 전 초반부터 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물가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가 심리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가가 또 오를 것이다, 오를 것이다. 이 불안감이 물가를 또 재촉을 합니다. 물가 오름세를.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능한 한 최대한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부실하고 늦어지면서 결국 이재명이 대파를 들고 흔드는 뭐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제가 총선 100일을 되돌아보면 가장 답답했던 두 가지 장면입니다. 검찰이 왜 이럴까? 왜 물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 저 대파를 둘러싼 가짜뉴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까? 안타깝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검찰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화영이 법정에서 이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자기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거짓말하는 것은 이게 반론권에 해당이 된다. 자기 보호다 이래가지고 이걸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은 마구잡이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화영은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으로 이렇게 꼬우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협박성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검찰 조사죠. 경찰 조사죠. 불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도둑놈이 뭐 자기 도둑질 했다고 붑니까? 그래서 언제나 이런 뭐 회유냐 강압이 있었느냐 이런 논란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 검찰이 뭘 조사를 하면서 정치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강압과 회유 불가능하죠. 거기에다가 검사실에서 술판을 벌였다? 이런 사실을 퍼뜨리고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이재명이 이걸 밖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100% 이거 사실인 것 같다. 검찰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국기문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어디로 빠져나가겠느냐. 이화영의 법정 진술을 듣고 자기가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노리는 지점은 지금 이화영이 1심 판결이 나오면 수원지검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기소하겠답니다. 대북송금, 제3자 뇌물입니다. 이화영과 김성태가 짜고 북한에 100억 원을 왜 보냈겠습니까? 이재명 때문 아닙니까? 이재명 기소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묻습니다. 이 이재명이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이 부분도 이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월 7일 이화영의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재판부가 이런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뭐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이화영의 부인도 깽판을 치고 뭐 회유당하고 있다. 또 민주당 심심하면 의원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수원지검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기소를 왜 이화영 1심 판결이 나오면 해야 됩니까? 이재명을 대북송금 관련해서 소환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더 소환하고 뭐 할 내용도 없습니다. 기소하면 됩니다. 또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치면 됩니다. 왜? 이화영 1심 판결이 나오면 그때서야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겠다? 검찰은 이화영에 대해서 15년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대북송금 관련해서 왜 수원지검이 이재명을 지금 기소해도 됩니다. 아니 지난해 말에 이화영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재판 지연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수원지검에서 또 이재명 부부의 그 법인카드 그 비리 부분을 수사하고 있고 거의 더 이상 수사할 것도 없습니다. 왜 이재명을 소환하고 이 부분도 기소하지 않습니까?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입니다. 청와대의 8개 부서가 나서서 선거 공작을 펼쳤습니다. 청와대가 그렇게 나서서 선거 공작을 하는데 문재인 지시 없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왜 문재인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국부터 조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1심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대검찰청에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국과 임종석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 조국과 임종석에 대해서 수사한다라고 해놓고 서울중앙지검 아직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4개월,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국을 수사를 해야 문재인을 조사할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수 드루킹 사건, 김경수가 문재인 당선을 위해서 여론 조작을 했습니다. 김경수가 어디 바보입니까? 왜 문재인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여론 조작을 통해서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이 문재인이었습니다. 왜 문재인을 조사하지 않고 그 재판이 끝났습니다. 김경수 재판은 대법원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게 올바른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앞뒤 말이 맞겠습니까? 그 판결문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조국 왜 빨리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뭐 입만 열면 김건희 여사 의혹입니다. 소위 주가 조작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문제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있으니까 입만 열면 지금 이재명 조국은 김건희 여사 의혹입니다. 특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건 거기에 관계되는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90명입니다. 그 90명 가운데 한 사람이 기소됐습니다. 그 한 사람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 왜 기소하거나 왜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뭐 야당의 빌미만 주고 이재명, 문재인, 조국 왜 소환해서 조사해서 기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왜 구속영장을 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검찰이 문재인 정권 당시에 검찰을 없애겠다라고 해서 검찰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으니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니까 이제 검찰이 좀 달라지겠구나.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입증하겠구나.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정말 뭐 여든 야든 누구든 정치권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법치이지 않습니까? 공정, 법치 아닙니까? 이제 상식선에서 모두 처리가 되겠구나.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문재인, 조국, 김건희 여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혐의가 없으면 끝을 내고 혐의가 있으면 불러서 소환하고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치고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하지 않는 겁니까? 이재명 지금 밖에 나와서 검찰이 국기문란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검은 사실관계를 밝힌답시고 지금도 계속 보도자료 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밝힐 사실관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새빨간 거짓말인데요. 이재명 지금 새빨간 거짓말인 것 알고 지금 이렇게 난동질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재명 3년 동안 내내 이 짓을 할 겁니다. 내내 검찰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저는요,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패한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믿었던 검찰이 뭐 시원시원하게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네. 왜 저런 피의자, 범죄자, 도둑놈들을 버젓이 돌아다니게 놔두고 버젓이 선거에 나오도록 놔두느냐. 재판부는 뒤의 일입니다. 사법부는. 왜 검찰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느냐. 답답하다라고 하는 이 점,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